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떠신지요? 요즘에 저의 일상은 3월 말 눈 내리고 한겨울만큼 추운 그런 날씨만큼이나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글쎄요, 하루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하루의 아침부터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고요. 작은 소리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냥 뭔가 가라앉은 기분?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한 날의 연속이라고나 할까요? 왠지 모르는 마음속에 쌓인 무게가 저의 일상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지친다는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서는 상사로, 또 저의 친정 식구들 가운데에서는 98연세 엄마의 딸로, 제 가족에게는 20대 딸의 엄마, 남편에게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 어찌되었든 누군가의 누군가로 그 역할에 맞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상들이지요. 그 모든 이름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표정도 말도 다 조심해야 하는 일상입니다.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지만 저의 일상은 늘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점심시간도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하고 문자와 또 일정을 알리는 알람은 틈도 없이 울려왔습니다. 얼굴은 웃었고 말투는 차분하지만 마음은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제 감정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을 꼭 숨기고 살아야만 하죠. 어제도 누군가를 야단쳐야만 했습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단치는 저도 야단 맞는 상대방도 서로 지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국 말을 해야만 했죠.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한 얼굴을 하고 말이죠. 말을 아끼고 표정도 조절하면서 상사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참 묘해요. 어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을 던진 사람이 더 아플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하면서 뒤돌아 나갈 때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상사의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때로는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경계선 위에 홀로 서 있는 일이 참 버겁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제 결정을 믿고 따랐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지고 난 뒤에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음을 수습할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려 했거든요. 그런데요, 말이 그렇지 그게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자리는 언제나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제 심장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마무리됐지만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는 상사였지만 사람으로서는 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제가 왜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얼마 전 아침에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생이 위암이라는 소식이었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어리고 젊을 때 같이 성장해왔던 그 친구와 그 친구의 동생, 그 동생을 한번 찾아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친구가 저였다는 사실에 너무 고마웠고 또 그 동생은 제 친동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병실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 밖에서 거부당한 그 느낌? 그 친구의 동생은 여러 이유로 제 병문안을 거절했을 겁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무슨 갑자기 병문안,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론 친언니 대신 찾아온 가짜 언니인데 뭔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일 수도 있었겠고요. 혹은 이런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당하고 한참 멍하게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자기 여동생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괜하게 일을 벌린 것 같다고, 저한테 동생이 자기 아픈 얘기를 왜 했냐고 그런 심정이 되어서 따지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괜찮다고 했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친언니가 아닌데. 문득문득 소식만 전하던 가짜 언니가 아프다고 병문안 오는 게 반가웠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고맙다는 이야기, 덧붙인 미안하다. 그 말투가 그냥 제 마음 한쪽을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일요일이 지나고 분주한 월요일이 되어서 계속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제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기고 회의에 들어가고 또 문자에 답을 하고 연락할 사람들과 전화하고 그러면서도 손끝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날에는 그저 해야 할 일만을 할 뿐입니다. 감정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서 더 조용해지는 날이지요. 파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감정을 좀 흘려보내고 싶었다고나 할까요? 평상시에 들었던 라디오도 껐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 주간에, 그 주말에 느꼈던 감정들, 말들, 표정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그 순간에 느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을 덮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렇게 달려서 도착해서 만난 보리굴비를 먹고 또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찬 공간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무채색으로 제게 다가왔다고나 할까요?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침잠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좋아하는 그릇 아울렛 매장에도 가보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릇들도 그냥 심드렁하게 느껴지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정말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느껴지는 집안의 온기가 마냥 따뜻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토요일이 되어서 친정엄마와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엄마의 방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제가 갔던 토요일 저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엄마의 모습은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단지 엄마 나왔어. 그러니까 반갑게 손을 흔드시고 그래 밖에 춥진 않니? 그러게 4월이 다가오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엄마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인사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한 끼 식사도 그랬습니다. 밥상을 차리느라 그릇을 꺼내고 반찬을 만들고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식구가 앉아서 먹는 식탁은 언제나 그랬듯이 즐겁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 마음의 무게가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제 일상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하던 대로 야채를 씻고 좋아하는 그릇을 꺼내고 딸과 남편이 같이 좋아하는 치즈를 꺼내고 제가 즐겨 마시는 레몬수도 만들어 봅니다. 어쩌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괜찮은 하루를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준비하는 샐러드는 언제나와 비슷했고 제 마음은 언제나와 좀 달랐다고나 할까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은 4월인데 왜 이렇게 제 추운 거야? 감정이 전달이 되었는지 여느 때보다 그러니까. 말없는 밥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 말없이 먹는 밥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고 반찬을 집었다가 말고 누군가 눈치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지만 굳이 꺼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끼를 먹고 나니 마음속 무게가 조금 줄어든 기분이었습니다. 한 끼라는 게 그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조용히 매일의 일상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저는 일부러 조명을 켜지 않았죠.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가만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닌 그냥 그런 애매한 마음이지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일수록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는 것 같습니다. 말 대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 하나하나가 매일의 일상을 견디는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다 썼네. 들기름도 새거 하나 뜯어야 되겠네.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오늘도 잘 살아냈어. 이 문장 하나에 제 요즘의 일상이 다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위로는 때로 거창한 말보다 조용한 인정, 이게 더 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오늘 잘 견뎠어. 그리고 참 수고했어.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일상은 괜찮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괜찮다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저 아주 작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손을 씻고 불을 켜고 끄고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붙잡아 주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밀어내면 더 깊이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은 일상을 그냥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 끝날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제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그저 말할 뿐이죠. 오늘 잘 견뎠어. 정말 수고가 많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 나만 알면 됐지. 이런 제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제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시간. 이게 저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제 대신 누구도 살아줄 수 없는 일상이니까요. 아무도 대신 견뎌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요즘 일상은 괜찮지 않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지 않은 하루, 괜찮지 않은 일상을 어떻게 견뎌내시는지요? 저는 사소한 물 마시고 손 씻고 불 켜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루틴을 지키면서 밤마다 제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잘했어. 잘 살아냈어. 당신도? 괜찮아질 거야. 이게 괜찮지 않은 하루를 견디는 그거 써는 거 약간 저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